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은 디지털 이미지의 저작권자나 배급자의 서명, 마크 등의 특정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삽입된 정보를 디지털 워터마크라고 하며 이것을 디지털 이미지의 무단 배포, 무단 복사 등을 발생했을 때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원본 이미지의 훼손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일문단은요,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은 이미지의 공간 영역 활용 방식과 주파수 영역 활용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간 영역 활용 방식으로는 L, S, B 치환 방법이 있다. 흑백 원본 이미지에 흑백 워터마크 이미지를 삽입하는 과정을 통해 그 원리를 살펴보자. 흑백 이미지를 구성하는 한 픽셀의 색상은 밝기에 따라서 0부터 255까지의 정수값을 가지는데, 0은 검은색, 255는 흰색을 나타낸다. 그럼 밝기에 따라 값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를 컴퓨터가 처리하는 데이터의 기본 단위인 8비트로 나타내면 각각의 픽셀은 검은색인 0000000000부터 흰색인 11111111까지 총 256가지의 값 중 하나를 갖게 되면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정수값이 255까지 있지만 0부터 시작하므로 256가지의 값을 가지는 것입니다. 흰색은 2의 8승이므로 256번째 값이고 정수값으로는 255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숫자가 클수록 흰색에 가깝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숫자가 클수록 밝고 작을수록 어둡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각 픽셀은 8비트의 데이터 중 왼쪽에 위치하는 상위 비트가 바뀔수록 그에 해당한 정수값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색상의 변화를 육안으로 인식하기 쉽고, 오른쪽 하위 비트가 바뀔수록 색상의 변화를 육안으로 인식하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LSB는 색상 변화에 가장 영향을 적게 주는 오른쪽 마지막 최하위 비트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LSB 치환 과정에서는 원본 이미지의 시각적인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 워터마크 이미지의 픽셀 데이터를 원본 이미지의 각 픽셀의 LSB에 하나씩 나누어 숨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색상 변화에 가장 영향을 적게 주는 LSB에 넣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의 시각적인 변화를 느낄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는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의 방식이 첫 번째인 공간 영역 활용 방식이 LSB 치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원본 이미지 픽셀의 8개의 비트 중 LSB에만 데이터를 삽입하기 때문에 워터마크 이미지의 한 픽셀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원본 이미지의 픽셀 8개가 필요하다. 자, 워터마크 이미지의 1픽셀은 1 곱하기 8이니까 8비트죠. 결국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는 최대로 삽입 가능한 비트 수와 같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가 180이라면 최대로 삽입 가능한 비트 수도 18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가 워터마크 이미지의 전체 비트 수보다 적다면 워터마크 이미지의 데이터 일부는 삽입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가 워터마크 이미지의 전체 비트 수보다 많을수록 원본 이미지의 시각적 변화가 적게 나타난다. 이 방법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고 간단하게 삽입할 수 있으며 원본 이미지의 각 픽셀에서 LSB만 변경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색상이나 감도의 변화를 감지하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네요. LSB 치환 방법의 장점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부분도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워터마크가 삽입된 이미지의 LSB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 워터마크가 쉽게 제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LSB 치환 방법의 단점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LSB 치환 방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락이었네요. 사문단은 주파수 영역을 활용하는 방식으로는 DCT 방법이 쓰인다. DCT는 이미지 데이터를 공간값에서 주파수 값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이미지에 DCT를 적용하면 주변 픽셀과 색상이나 밝기 차이가 적은 픽셀이 낮은 주파수 값으로, 경계선 등 주변 픽셀과 색상이나 밝기 차이가 큰 픽셀은 높은 주파수 값으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주파수 값이 클수록 주변 픽셀과의 색상 또는 밝기 차이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본 이미지를 일정한 크기의 여러 블록으로 나누고 블록별로 각 픽셀 값의 색상 값을 DCT 수식에 따라 변환하며 주파수 값을 분포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DCT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본 이미지 여러 개를 블록으로 분할하고 블록 단위로 변환을 순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주파수 값을 분포표에는 좌측 상단으로 갈수록 낮은 주파수값, 우측 하단으로 갈수록 높은 주파수 값이 분포하게 되는데 라고 되어 있죠. 주파수값 분포표에서 우측 하단으로 갈수록 주변 픽셀과의 색상 또는 밝기 차이가 큰 픽셀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미지의 색상이나 밝기에 따라 각 주파수 값이 분포한 영역의 비율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주파수 값이 분포하는 영역의 비율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때 워터마크 이미지의 픽셀의 색상값을 주파수값의 형태로 삽입한 후 다시 역변환 수식에 따라 변환하면 어느 주파수값에 삽입하든 워터마크가 원본 이미지의 전 영역에 걸쳐서 고르게 분산된 형태로 삽입된다. 인간의 시각은 낮은 주파수 성분의 변화에는 민감하나 높은 주파수 성분의 변화에는 둔감하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 값이 분포하는 영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며 원본 이미지의 시각적인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원본 이미지의 시각적인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 LSB 취한 방법은 원본 이미지의 색상 변화에 가장 영향을 적게 주는 LSB의 워터마크를 넣고 DCT를 이용하는 방법은 높은 주파수 값이 분포한 영역에 워터마크를 넣는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JPEG와 같은 방식의 압축 이미지 알고리즘은 높은 주파수 성분의 요소를 제거하여 이미지를 압축하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죠. 즉 JPEG와 같은 방식의 압축 이미지 알고리즘은 높은 주파수 성분의 요소를 제거하며 이미지를 압축하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높은 주파수 값이 분포하는 영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이미지 압축과 같은 과정에서 워터마크가 삭제될 수 있다. 그래서 워터마크를 삽입할 때는 낮은 주파수 값이 분포하는 영역과 높은 주파수 값이 분포하는 영역의 경계면에 해당하는 특정 주파수 값의 영역을 중심으로 워터마크 정보를 삽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은 주파수 값과 높은 주파수 값의 경계면에 워터마크를 삽입해서 JPEG의 압축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4문단과 5문단은요.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의 방식인 주파수 영역 활용 방식인 DCT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이미지 왜곡이 적어 시각적으로 원본 이미지와의 차이를 식별하기가 어렵다. 또한 삽입할 때 데이터를 이미지 영역에 골고루 분산시키기 때문에 변형의 과정을 거쳐도 LSB 치환 방법에 비해 워터마크가 상대적으로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나 데이터 삽입이 가능한 주파수 값의 개수가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삽입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LSB 치환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픽셀의 개수가 같은 이미지라 하더라도 이미지의 색상이나 밝기에 따라 각 주파수 값이 분포한 영역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미지에 따라 삽입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달라질 수 있다.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자, 6문단은 DCT를 이용하는 방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요. 정답은 선지 3번이었죠. 워터마크의 용도, 워터마킹의 개념, 삽입하는 원리, 워터마킹 방식은 다 나타나 있었는데요. 전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선지 3번이었습니다.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선지 1번이었습니다. LSB 치환 방법은 DCT를 이용하는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워터마크가 제거되지 않는다. 거꾸로 적어 놓았죠. 답의 근거는 6문단에 선생님이 하늘색으로 지금 줄을 그어 놓은데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변형의 과정을 거쳐도 LSB 치환 방법에 비해 워터마크가 상대적으로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거꾸로 적어 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요. 다 맞으니까요.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꽤 어려운 질문이었죠.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이 한 개씩 다 표시를 했으니까요. 하나씩 색깔별로 따라오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A의 최대로 삽입 가능한 비트 수는 180이다. 여기 180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180입니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2번 B의 전체 데이터 중 일부 비트는 A에 삽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3문단 읽어볼게요. 올라가서 이때 원본 이미지 각 픽셀의 8개의 비트 중 LSB에만 데이터를 삽입하기 때문에 워터마크 이미지의 한 픽셀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원본 이미지의 픽셀 8개가 필요하다. 결국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는 최대로 삽입 가능한 비트 수와 같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가 워터마크 이미지의 전체 비트 수보다 적다면 워터마크 이미지의 데이터 일부는 삽입할 수 없게 된다라는 답의 근거가 적혀 있죠. 그럼 원본은 180인데 워터마크 이미지는 여기 보면은 63픽셀이라고 적혀 있죠. 자, 63 곱하기 8을 했을 때 504예요. 그래서 일부는 삽입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요. 선지 3번이었는데요. 여기도 한번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B의 픽셀 수가 더 많아지면 A의 시각적인 변화는 줄어든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에요. 늘어난다입니다. 반대로 적어 놓았어요. 답의 근거 올라가서 살펴볼게요.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가 워터마크 이미지의 전체 비트 수보다 많을수록 원본 이미지의 시각적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네, 이건 이제 바꿔야 되겠죠? 자, 4번 선지 보도록 할게요. A 픽셀의 색살이 B 픽셀의 색살에 비해 더 흰색에 가깝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쫙 올라가 봅시다. 자, 여기 보면요. 여기 1이라고 적혀 있죠. 숫자가 높을수록 흰색에 가까운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더 흰색에 가깝다가 맞습니다. 5번 보도록 할게요.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가능한 거였죠. A 픽셀과 B 픽셀의 데이터가 삽입되면 데이터가 삽입되는 경우도 알아야 돼요. 데이터가 어떻게 삽입되죠? 요게 요렇게 가버리고요. 이게 여기에 가버리죠. LSB가 모두 1에서 0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삽입이 되니까요. 이 모든 게 요 두 가지가 0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정답은 선지 3번을 골라주면 됩니다. DCT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기에 가에서 다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선 이 네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른쪽 4단락에 있는 노란색을 보아야 돼요. 노란색 한번 살펴볼게요. 집중해 주세요. 좌측 상단으로 갈수록 낮은 주파수 값, 우측 하단으로 갈수록 높은 주파수 값이 분포하게 되는데 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좌측 상단으로 갈수록 낮은 주파수 값, 우측 하단으로 갈수록 높은 주파수 값이라는 거죠. 그럼 맞춰서 여기 적어 봅시다. 가는 낮은 주파수 값, 다는 높은 주파수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적절한 거 고르러 가보도록 할게요. 선지 1번입니다. 가는 나보다 원본 이미지에서 주변 픽셀과 색상이나 밝기 차이가 더 큰 부분이겠군. 자, 색상이나 밝기 차이가 더 큰 부분은 고주파를 뜻하는데요. 가는 낮은 주파수 되었죠? 맞지 않아서 틀린 것이고요. 정답은 선지 2번이었습니다. 가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다에 삽입하는 것보다 역변한 후 원본 이미지의 시각적 변화가 더 크겠군. 맞는 선지인데요. 윗글에서 낮은 주파수 값은 시각적으로 민감하게 감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은요. 반대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고쳐놨는데요. 다에 삽입된 워터마크가 나에 삽입된 워터마크보다 JPG의 같은 방식의 압축에 의해서 더 쉽게 제거되겠군. 이렇게 바꿔주면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바꿔놓았고요. 자, 4번은 역변환의 특징을 알면 돼요. 역변환은 고르게 분포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 일정한 비율 아니죠.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럼 가장 적절한 것은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맥상 기읍과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기읍은 일컫는다에 해당하는 거죠. 정답이 굉장히 가까이 있었네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북극은 지구 자전축의 북쪽 끝을 일컫는다라는 거였죠. 자, 2번부터 5번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2번은 선생님은 그 작가에 대해서 항상 좋게 평가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3, 4, 5번은 실제로 말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컫는다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요. 정답은 선지 1번이 되겠습니다.